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회장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정보를 파헤쳐 볼게요. 저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2학기고 이번이 졸업학기로 마지막 학기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이라는 제도에 있어가지고 지금 7기 후보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지금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는 대구의 이제 명문 고등학교인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기사관이라는 제도로 군대를 가는데 소위를 연관을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과학기술 전문사관으로 복무합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을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이제 성적도 물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상 실적 이런 것들도 보고 안보관이랑 이런 가치관들도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요 포스트 코로나 아이디어 공모전 요 대회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가격리 앱이 좀 되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자가격리 앱을 좀 개선하는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친한 선배들, 형 누나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만들었고요. 또 이제 당시에 이 대회를 함께했던 분 중 한 명이 지금 졸업한 지 1사학번의 박주환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영상 링크를 누르시면은 요 졸업했던 이 형의 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제가 했던 대회 중 하나가 이제 한국나무발전 웹서비스 정보반 경진대회, 과학기술 전문사관 밀리테크 챌린지 상 받았던 것 중에 아무래도 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 과학기술 전문사관 밀리테크 챌린지가 가장 좀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7개월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가 제가 아마 한 6,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특히 학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는데 요 대회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수상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뭐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의 그런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오시면은 지금 뭐 이제 예비 대학생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마 소득분이 아주 높지 않으면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신청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학부 내의 장학금이 또 따로 있어요. 드림앤 디자인 장학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학부를 위해서 좀 열심히 했거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학생들을 좀 뽑아가지고 주는 상금인데, 요 장학금도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요 장학금을 미리 좀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를 좀 해서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장학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도 안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드림앤 디자인 장학금 같은 좋은 정보들은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학부 홈페이지 많이 올라오니까요. 학부 홈페이지를 잘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요거는 이제 뭔가 보면은 요 과학기술 전문사관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등록금 전액 플러스 전문 역량 개발비라고 해서 등록금 전액에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용돈 같은 개념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또 이제 경북대학교 영예장학생,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봤는데, 학교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좀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요 장학금이 그 1년에 3명씩 주는 거거든요. 요 장학생에 선발되시면은 개교 기념식 날에 여러분들이 총장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들을 다 합쳐봤을 때 제가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뭐 자세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뭐 이제 고급 세단 한 대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장학금 같은 거를 잘 찾아보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학점인데요. 사실 좀 이런 학점이란 게 저희 약간 프라이버시랑 관계된 거라서 이렇게 공개된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 네, 저는 뭐 보시다시피 4.3 만점에 3.97이고요. 저보다 잘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주위에 많고, 그리고 이제 탑쉿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련된 그런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뭐 7에서 쳤는데 대학생 부분에 3등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탑시 시험을 또 잘 보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몇 등 한 사람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같이 좀 전국적으로 수상을 한 분들에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에 무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겨울에 CES를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토익 스피킹, 요거는 그냥 이제 제가 있어서 넣었는데, 다양한 영어 성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토익 스피킹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토익 스피킹은 그냥 말로만 시험을 치는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을 쳤더니 실제로 점수도 그 토익보다 잘 나오고 해서 토익 스피킹으로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apers and Patents, 그러니까 논문과 특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문은 요건데, 요 자폭형 가변 머시기 논문이 하나 있는데, 요 논문은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저 그 과기서관에서 했던 밀리테크 챌린지 요 대회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조직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작업 관리 서버 개발, 요것은 이제 제가 종합 설계 프로젝트를 하다가 나온 결과물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3학년이나 4학년 됐을 때 종합 설계 프로젝트를 듣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논문도 같이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컬트 정보보안 연구회 회장을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보안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좀 해킹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공격하는 거 좀 하고 싶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딱 왔는데 요 보안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컬트라는 동아리가. 그래서 컬트 재밌겠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좀 대장을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우두머리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제 의견을 냈죠. 그러면은 너가 한번 회장 해봐라 라고 이제 형들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얼씨구나 하고 바로 이제 회장을 했죠. 제가 회장을 딱 맡을 시기가 2020년부터였는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2020년이죠. 다들 막 집에만 있고 하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21세기 정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막 이래저래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컬트 회장을 했으니까 이제 컬트 홍보 좀만 하자면은, 컬트는 해외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학년 겨울 학기, 그러니까 2학년 되기 전에 CES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간다고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 때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저희 컴퓨터학부에 매년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가서 CES라는 행사를 체험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비행기 표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좀 가치 있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CES가 어떤 건가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사실 세계 최대의 IT 쇼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각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 뭐 구글 등등등 그런 세계 다양한 IT 기업들이 이제 와서 부스를 차려서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고 그리고 신제품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갔을 때 되게 그 당시 이제 뭐 우버 택시도 나오고 좀 되게 신기술이 많아서 좀 저로서는 되게 의미 깊었고요. 또 미국을 처음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설레잖아요. 이 낭만도 있고 미국을 정말 값싼 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가서 사실 그냥 뭐 산책만 해도 재밌고 미국 음식만 먹어도 재밌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CES 갔을 때 주말 일정을 이제 자유 여행으로 저희가 빼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갔던 선배,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랑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위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보러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가봤는데 와, 이 진짜 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유명한지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활한 모습에 정말 자연 경관이 아주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던 것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랜드 캐니언 경험도 되게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면은 그런 CES 행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갔던 이런 CES 행사 말고도 뭐 해외 교환 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산호세 주립대 이제 서머스쿨이라던가 그런 컴퓨터학부 또는 경북대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많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아직 대학에 들어오지 않은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대학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는 이 고등학생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을 공부하고 내신을 준비하고 뭐 세부 특기사항을 준비해서 대학에 오는 게 목표였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대학에 와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의 폭도 많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는 순전히 운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 기회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 비례를 하거든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또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인 등판의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회장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